공화당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해 오늘 열린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앞서면서 아이오와에 이어 2연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 간 중고 차량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려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인앤아웃 매장이 잇따르는 각종 범죄에 못 이겨 결국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말 태평양 섬에 위치한 한 미군 기지가 기상악화로 범람한 거대 파도에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엘라바마주가 세계 최초로 질소가스 사용 집행을 앞두고 윤리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결정의 분수령인 뉴햄프셔주 경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선 2연전을 잇따라 승리로 이끌면서 트럼프 대세론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로 펼쳐진 뉴햄프셔주 예비선거.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자체 출구조사인 보트캐스트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앞선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1920년부터 첫 예비선거가 열려온 뉴햄프셔주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 참여하면서 대선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강세가 예상되던 뉴햄프셔 지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굳히며 대세론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사실상 공화당 경선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질 경우 당내에서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헤일리 전 대사가 다음 경선지이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선전해 16개 주 지역 경선이 한꺼번에 열리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까지 살아남을 경우 상당한 경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개표 이후 선거본부에서 곧바로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I want to congratulate Donald Trump on his victory tonight. He earned it. 다음 경선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라며 경선을 끝까지 완주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주택가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숨진 가운데 용의자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줄리엣 경찰국과 윌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1일 세 채 주택에서 8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3살 로미오 낸스가 인근 주유소 밖에서 경찰과의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9명이며 이 가운데 1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피해자 8명이 숨졌고 1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7명의 사망자가 용의자의 가족으로 추정했으며 현재 사망자들의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용의자가 숨지면서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t 2212, there was 4 females, aged 14, 16, 20, and 38. There was also a 38-year-old male at that residence. All were deceased. At the address of 2225, there was 1 female, aged 47, and a male victim, aged 35. They too were deceased. I want to remind everybody this is still a very complicated and active investigation. 한편 빌 에반스 서장은 29년간의 경찰 근무 기간 중 이번 사건이 최악의 범죄 현장 중의 하나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 간 중고 차량 거래 시 각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바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네바다주 전문 사기범들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차량 구매에 관심을 보이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해 캘리포니아주까지 원정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보통 한두 명의 일행과 함께 구매 전 차량을 보러 온 뒤 일행 중 한 명이 차량 아래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기계를 망가뜨린 뒤 판매자에게 기계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 같은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공공장소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구매자를 차량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하며 기계적 문제가 의심될 경우 정비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18년 동안 자리를 지키던 인앤아웃 매장이 각종 범죄 피해에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앤아웃 측은 오클랜드 국제공항 인근 인앤아웃 매장에서 각종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고객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면서 오는 3월 24일까지 운영한 후 매장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해당 매장의 주차장은 인앤아웃 고객을 노리는 강도와 차량 절도 사건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오클랜드시는 지난 4년 동안 범죄율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업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수백여 명의 업주들이 시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인근 지역의 스타벅스나 인기의 베트남 레스토랑도 범죄 피해가 커지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대형 쇼핑몰에서 벌어졌던 떼강도 사건이 이제는 스몰 비즈니스로 옮겨가면서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최근 글렌데일 인근 이글락스 지역에서만 10개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강절도 피해를 입었고 모든 피해를 전적으로 업주들이 감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1일 벨플라워의 운동화 매장인 하이프 킹덤 업주도 15명의 절도범들이 침입해 500여 켤레의 운동화를 훔쳐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산타클라리타 그리고 캄튼 지역에서도 잇따라 털리는 등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캐런베스 LA 시장은 강절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경찰과 협력해 보안을 강화하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최근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도 갑자기 사임하면서 범죄가 더 증가하는 것 아니냐며 치안 공백의 우려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태평양 섬에서 거대한 파도로 미군 기지가 파손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섬에서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 육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마샬 제도의 로이 남무르 섬에서 기상 악화로 바닷물이 범람해 1m 이상의 파도가 육군 식당을 덮쳤습니다. 당시 CCTV에는 파도는 순식간에 식당 문을 뚫고 밀려 들어왔고 바닷물이 성인 허리 높이까지 오를 만큼 빠르게 건물 내부에 차올라 사람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 육군 수비대는 당시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한 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도로 인해 건물을 포함해 인근 공항 2곳도 크게 손상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마샬 제도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라바마주가 이번 주 세계 최초로 질소가스 사용을 앞두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 당국은 오는 25일 사형수 케네스 유진 스미스에게 사상 첫 질소가스 사용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 당국의 발표 이후 유엔과 미국 내 인권단체 등은 질소가스 사용은 대형 동물을 안락사할 때도 쓰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면서 고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바티칸사나 카톨릭 단체 역시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곳곳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라바마주 당국은 성명을 통해 질소가스 사용이 가장 덜 고통스럽고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988년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스미스는 1년 전 독극물을 사용하는 사형 집행이 시도됐지만 이를 주사할 정맥을 찾지 못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킨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해 당국에 7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활석이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의 발암 논란과 관련해 조사 중단을 조건으로 미 전역 42개 주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앞서 존슨앤존슨은 베이비 파우더의 주 재료로 쓰인 활석이 발암 물질인 성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성면 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에 휘말렸고 각 주의 검찰은 해당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 검찰과의 합의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는 별개며 존슨앤존슨은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89억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올해 미국 기업 절반 이상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과 듀크 대학교가 미국 기업 제품 인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60%의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해 더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격의 인상폭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이전보다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인상 계획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려는 목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50년 캐나다의 치매 환자가 지금보다 3배 더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알츠하이머 협회는 지난 2020년 기준 65만 명으로 추정되는 치매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해 오는 2050년에는 1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시안계 치매 환자는 전체 8%에 해당하는 4만 6천여 명이지만 오는 2050년에는 41만 3,900명으로 증가해 전체 치매 환자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현재 가장 많은 치매 환자의 인종인 유럽계는 87%를 차지하지만 오는 2050년에는 비율이 68%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협회는 이민 패턴의 변화와 빈곤 등의 변수 그리고 당뇨, 고혈압 등의 건강 이상이 오는 2050년 인종별 치매 환자의 비율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매우 염려한다며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이 끝나고 4월 이후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장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지만 러시아를 통해 군사 역량 확대를 추구하는 북한이 앞으로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What concerns us is not just Mr. Putin's ability to benefit from this relationship, but Kim Jong-un's ability to benefit from this relationship and what that means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의 군사 태세가 실제 변한 것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당국의 평가를 공개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북한의 동향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nfident that the defensive posture that we're maintaining on the peninsula is appropriate to the risk. 푸틴 대통령은 3월 러시아 대선 이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당시 방북 일정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크렘린군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3월 말 이전에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3월 중순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 전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를 부인한 겁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이 계속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최근 한국의 감독과 배우들이 만든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에미상을 휩쓸며 화제가 됐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한국계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작품상을 노립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서로에게 첫사랑의 기억으로 남은 두 사람. 와, 진짜 와다. 24년 뒤 우연히 뉴욕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합니다. 너는 나를 왜 찾았어?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전생, 지나간 삶을 뜻하는 제목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엔 한국어와 한국의 풍경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데뷔작으로 이번 제96회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인, 한국계 감독의 작품이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2021년 한국계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 이후 세 번째입니다. 송 감독은 영화 넘버3를 연출한 송능한 감독의 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I think what mattered to me the most in it is that we found the language that was this movie's own. Because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as a first-time filmmaker, 영화는 앞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고 전미 비평가협회 작품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작품상을 포함해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하진 못했습니다. 주연으로 출연한 유태우 배우는 영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엔 영화 미나리로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패스트 라이브즈는 오펜하이머와 바비, 플라워 킬링문 등 9편의 쟁쟁한 작품과 경쟁합니다. 한편 국내 개봉 당시 723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한 한국계 피터손 감독의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도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거침없이 비판해온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취 정리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한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론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봉합의 명분을 위해선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김경률도 양보 못하겠다고 하면 너무 고집이 심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이 최소한 총선 출마를 접거나 비대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외관상 갈등 봉합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동의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공격성 논란인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그런 것 모양을 갖추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으로선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김경률 위원은 한 위원장의 취임 일성인 운동권 청산의 선봉에 선 영입 인사로 직접 공을 들여 데려왔다는 그의 낙마가 한 위원장의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운동권의 특권 정치,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 위원의 거취가 정리되더라도 향후 공천 과정에서 당정 갈등은 언제든 재현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우세성을 끝낼 것이고 2차, 3차전이 있을 겁니다. 2차전에서 공천에서 덜덜덜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가 부도 터지는 거거든요. 특히 명품백 의혹뿐 아니라 국회 재의결을 앞둔 쌍특검법 처리까지 해법을 놓고 당내 분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는 지난 9월 고 이선균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킹범이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면서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의 지인으로 역시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전직 배우 박모 씨도 구속 상태에서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이선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같은 아파트에 살며 수년 동안 가깝게 지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 씨를 상대로 각자 범행에 나섰으며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 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를 그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수사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지난 15일 근처경찰청인 경기 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인천청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로 경찰 내부에서 특정 언론사로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허식 인천 시의회 의장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는데요. 허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인천시의회 33년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허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불신임안 상정은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본 의장은 상정을 거부합니다. 이어 5.18 폄훼 신문을 돌린 행위는 잘못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의 유족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허 의장이 돌린 신문은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주장을 40쪽에 걸쳐 실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징계에 나섰지만 탈당으로 피해갔습니다. 이후 시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5.18은 북한의 국가 전복 변란이었다는 기사를 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시의원들은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도의적인 유감 표명이라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일의 수순일 텐데 어떻게 파행을 스스로 자처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도 나름 지방 의원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인천시 의원들은 허 의장을 뺀 채 본회의를 다시 열어 불신임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어제 새벽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한 진동에 가정집 소파와 꽃병은 물론 어항을 채운 물이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1시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모습인데요. 당초 중국 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뒤늦게 사망자 3명, 부상자 5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택 125채도 파손됐는데요. 당국은 지진 응급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동시에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혼슈 중부 군마현 당국이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오는 29일부터 철거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추도비를 관리해온 현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는데요. 군마현은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대집행으로 추도비 철거를 마칠 계획이고 해당 시민단체 측에는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는 현지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후대에 알리고 반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현립공원 안에 설치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멸종 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오는 4월 초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중국 당국이 푸바오에 대해 한중 우호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푸바오의 중국 귀환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푸바오가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중국과 한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푸바오가 어디에 있든지 섬세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푸바오는 중국 스촨성 자이언트 판다 보전 연구센터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안보 위협을 느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낸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군사적 중립국이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석 달 뒤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는데요. 나토 가입을 위해선 기존 회원국 모두 자국 의회에서 가입 의정서를 비준해야 합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와 헝가리 두 나라만 스웨덴 나토 가입을 위한 비준 절차를 마치지 않고 있었는데요. 튀르키예 의회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이 의결된 겁니다. 앞서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등을 스웨덴이 옹호한다는 이유로 선뜻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소방차가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회전까지 하죠. 미국 미주리주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출동한 소방차가 빙판길에서 통제를 잃고 만 겁니다. 소방차는 다른 차량 한 대와 살짝 부딪힌 뒤에야 가까스로 멈췄고요. 당시 소방관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간 문제의 집안 모습에 경찰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함께 보실까요? 가만히 있어요. 예, 경찰 3명이 몸부림치는 한 명의 남성을 에워싸고 달려드는데요. 아무리 진정시키려 해봐도 소용없고요.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통에 제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5일 경북 영주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경찰 출동 당시 남성은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고 극도로 흥분해 자해까지 시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투약에 따른 환각 상태였던 거고요. 집 안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물론 액상대마, 주사기 등이 발견돼 구속됐습니다. 누리꾼들은 환각 상태에 빠진 마약 중독자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지하철역 상가인데요. 한 남성의 현란한 피아노 연주에 오가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죠. 연주자는 피아니스트자 유튜브에서 220만 명이 구독하는 채널 운영자고요. 시민과 함께 즉흥 연주도 이어갑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한껏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주변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무리에서 한 여성이 다가와 뭐라 말하는데요. 또 다른 남성은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중국 TV에서 일한다며 얼굴이 찍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였고요. 촬영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여긴 중국이 아니다. 공공장소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다는 항의에도 논쟁은 이어졌고요.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영상 삭제를 계속 요구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촬영이 불편하면 자리를 뜨면 될 텐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 한복부터 전통 음식까지 중국이 자신들이 원조라는 주장,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재외공간 공식 SNS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가 사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이 SNS에 올린 한국 식사 예절 소개 이미지입니다. 비빔밥과 게장, 냉면과 함께 그려진 여성의 복장 어떤가요? 한복이라고 하기에는 저고리 모습이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중국 복식으로 사용되는 사파란 지적이 나왔고요. 이건 어떤가요? 주 밀라노 총영사관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소개하며 올린 건데 나비 모양 옷고름에다 한쪽에 굳이 일장기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써야 했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류가 세계에 전파되는 만큼 디자인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재외공간의 부주의를 지적하는 누리꾼들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 외교부는 결국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고 해당 이미지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스웨덴 글로벌 스파 브랜드 H&M이 SNS에 올린 광고 사진 한 장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단발머리를 한 두 소녀 보이시죠? 분홍색 가방을 메거나 들고 있는데요. H&M은 이른바 백투스쿨 패션이라며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호주 시장을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위 광고 문구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라는 말이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H&M은 불쾌함을 느낀 이들에게 사과한다며 해당 광고를 삭제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처음이 아니죠. 재작년 프랑스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는 연말연시 광고에서 아동 모델이 들고 있는 곰인형 가방이 자물쇠와 가죽 벨트, 망사로 속박돼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요. 지난 2019년에는 아이스크림 업체 광고에서 어린이 모델 입술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3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